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상호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이제 앞으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막바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협상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쯤 연락이 왔는데 오늘 아침에 이유는 따로 안 바뀌었어요. 네, 이유는 굉장히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 뭐 미측하고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밝힌 게 베센트 장관 일정이 안 된다. 네, 긴급한 일정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 제 방문은 세부 협상을 지원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저는 가서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그다음에 베이커 국가안보 부보좌관 겸 부통령의 안보보좌관, 그리고 러트닉 박무장관, 그리어 USTR 등을 만나서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미국으로 떠나기 위해서 공항에 있던 그때 뒤늦게 이메일 확인을 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결례라고 느껴질 정도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이 앞으로 가시밭길을 걸을 것 같다라는 예측이 가능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8월 1일 전에 스콧 재무장관과 협상이 아예 불가능해진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확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까지 벌어진 일을 보게 된다라면 우리 구윤철 경제부총리께서 이제 미국으로 출국하기 1시간 전에 실무자 이메일이 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통 이제 우리가 회담을 특히 국가와 국가 간의 회담에 있어서 뭐 서로 상대방의 일정에 있어서 뭐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구두로 통보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인데 네. 실무자 선에서 이메일이 왔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현재 지금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을 만나러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분들과 만나면서 카운터 파트너가 격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우리는 일본이 관세를 타결을 했고 우리도 이제 중요한 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현재 지금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는 28일서부터 29일까지 스웨덴에서 그 미중 간의 협상을 또 하게 되니까 현실적으로 스콧 재무장관이라든지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는 협정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렇게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관세 협상이라는 게 뭐 그냥 식사 한 끼 하는 식사 약속도 아니고 나라 간의 이 협정이자 협상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 대표단을 취급하는 게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혹여 이런 과정조차도 협상 전략의 일부일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자존심 섞인 어떤 반응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게 트럼프식 협상 아니겠습니까? 네. 때로는 상대에게 뭐 망신도 주고 홀대라고 하는 논란도 감수하면서까지 사실은 더 한 푼이라도 얻어내기 위한 사실은 미국의 고도의 전략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굳이 외교적 어떤 결례나 이런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오히려 협상을 좀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다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우리 정부가 미국 당국의 정확한 협상에서 원하는 그리고 근본적으로 원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대미 투자를 뭐 몇백 조를 하느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또 쌀 시장을 얼만큼 개방하느냐 이런 미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지금 미국 측이 한국에 이런 요구를 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한미 동맹을 아시아 태평양 동맹으로 격상하고 대만을 비롯한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 안보적인 위협에 대해서 공동 정선을 만들자라고 하는 미국의 수건 사항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조금 적극적인 화답을 하지 않는다면 네. 결국 이런 식으로 더 부수적인 문제들을 갖고 공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당국이 조금 더 미국 측의 요구 사항을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아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바심을 내거나 너무 또 긴장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오히려 실리적인 분석을 더 하는 게 더 시급한 상황이다. 자, 일본과 관세 협상을 일단 미국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서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관세 합의 내용을 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마 입에서 욕이 저절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러트닝스 상무장관의 발언인데요. 네.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현재 지금 한국과 일본이 서로 간의 관세 협정에 있어서 경쟁 관계이고 서로를 경계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일본과 타결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보면 분명 맙소사라는 단어와 욕설이 나왔을 것이 내 귀에 들리는 듯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매우 좀 당혹스럽죠. 결과론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일본이 15% 관세 부과가 됐다라는 부분,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 12.2 플러스 2.5니까 똑같이 15% 관세 부과를 받았다라는 것은 기존의 27.5%에서 상당히 낮아진 부분이라 우리도 나름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을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부분들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정말 우리도 많은 것을 내줘야만 네. 현재 일본과 같은 비슷한 수준의 관세 협정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네. 그러한 의미로서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크게 만족한 부분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 먼저 보시죠. Japan is putting up $550 billion in order to lower their tariffs a little bit, that way they have a little bit lower tariff. And they also opened their country to free trade, which nobody thought was even a possibility. And they're going to pay 15% on everything they send into our country, so it's great. But they put up, as you could call it, seed money. Let's call it seed money. You could call it anything you want, but it's a total of $550 billion. So nobody thought any of that was possible, and it's wonderful. And 쉽게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할 돈을 싸들고 오면 얼마를 들고 오는지에 따라서 관세율을 1%씩 계속 낮춰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일본이 당초 계획했던 4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조차도 지금 힘든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지금 30%의 상호 관세를 전 세계에 때려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협상에 딱 들어가면 트럼프가 앉아갖고, 자, 1% 낮춰줄 테니까 돈 얼마 줄래? 그리고 돈을 주니까, 그래? 그럼 좀 더 갖고 오면은 또 낮춰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을 질질 끌고 가서 결국에는 5,500억 달러까지 투자하게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질질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애시당초 일본이 제시한 금액은 4천억 달러였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1,000억 달러가 부과가 더 됐고, 그다음에 500억 달러가 더 추가되면서 최종 5,500억 달러였었죠.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일본 측 그 협상 관계자의 발언입니다.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압박을 해올 때마다 일본 측의 12명의 이 사람들이 가서 같이 협상을 했다고 그러네요. 네. 근데 만약에 나 혼자였었으면은 이걸 견디는 게 어려웠었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 어허. 그럴 좀 12명이 막아낸 게 5,500억입니다. 이게요, 5,500억이 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58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GDP의 대략 한 80%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네.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좀 작은 2천억 정도를 현재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대미 직접 투자, 그다음에 정부가 기업들의 그 대미 투자가 들어갈 때 금융 지원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인데, 나름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 일본이 4천억 달러를 제시할 때 보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일본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 정도 되니까 아하. 이 정도 수준으로 맞춰놨었던 부분들인데, 지금 최종 타결이 5,500억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좀 조정해야 되는 그러한 부담감 이런 것들로 떠안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협상에서 돈 가지고 오면 상호관세 낮춰줄게라고 했을 때 내밀 수 있는 최대 액수가 2천억 달러까지가 2천억. 우리가 가능하다. 예, 준비를 해왔던 것들이죠. 그렇군요. 예. 지금요, 상호관세를 낮추면서 투자를 이끌어내는 이 트럼프의 방식, 이게 다가 아니죠. 지금 또 쌀이나 소고기 수입, 이 농산물들도 개방하라고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 농민들 그리고 국민들의 반발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는 협상도 협상이지만 우리 국민들과 농민들을 달래야 될 카드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과의 어떤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나라들, 특히 뭐 영국이라든지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은 여지없이 농산물에 대한 그 시장 개방 압력을 굉장히 강조했고 또 그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쌀이나 이 소고기 수입에 대해서 더 쿼터를 늘려다 이렇게 지금 요구받고 있는데. 우리는 좀 이 환경이 좀 특수합니다. 특히 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40만 8천 톤 정도를 수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5%라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이걸 넘어가게 되면 513%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데 문제는 이게 미국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5개의 나라에서 들어오는데 이 나라별 쿼터가 정해져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걸 늘리는 순간 다른 나라들의 쿼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지금 30개월령 이상 수입을 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이 30개월령 이상을 수입하게 되면 이것이 그 육류뿐만 아니라 가공육으로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 국민들한테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이 쌀이라든지 소고기 30개월령 이상의 부분은 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농작물 중에서도 이 대체용 연료용 농작물들이 있습니다. 옥수수 같은 것들 또는 뭐 사과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다른 그 농작물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네. 이 부분을 미국하고 좀 협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고민도 좀 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요 최근에 재계 총수들과 잇따라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경제정책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의견도 좀 주시고 또 해외 통상 상황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좀 지정을 해주시면 저희 거기에 잘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협상을 비롯해서 기업의 민간 투자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확신과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향후 전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 종료 시한을 이제 코앞에 두고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는 이유,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했지만 미국이 이 돈 보따리를 싸들고 와라, 그러면 관세 낮춰주겠다, 지금 이런 전략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뭔가 재벌들, 대기업들이 나서서 뭔가 좀 투자를 하도록 좀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개별적으로 지금 기업 총수분들을 면담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어제는 이재용 회장을 만나셨고요. 14일 날에서부터 이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을 필두로 해서 쭉 이제 그룹 재벌 회장분들을 현재 지금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업으로부터 약속받은 금액은 한 1,000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래서 도합 2,000억 달러인데 지금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현재 일본이 금액을 증액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증액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대미 투자와 관련된 논의가 오간 자리가 아니었겠나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개별 투자하는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을 해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미국 산업에 투자하는 방안까지도 현재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제 과거 같으면 재벌 이제 총수분들을 한꺼번에 이제 모아서 얘기를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개별적인 만남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면 각 기업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액수를 증액시켜 나갈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